네. 자, 이제 린치핀 잡셈이나 일부 이 보험업의 구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오프닝으로 우리 일은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전부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따라서 린치핀은 본질대로 운영을 하는 아주 견고한 조직이다. 이렇게 오프닝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인카금융 서비스를 설명하는 영상을 받고 이제 일부 내용을 딱 진행을 할 건데 일부 내용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벽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이 구조를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들은 성장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씨앗이어도 아스팔트 길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 성장할 수 있냐 이거죠. 절대로 꽃을 못 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환경, 훌륭한 시스템을 선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권리. 네. 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키워드들을 한번 볼게요. 40만 명, 요거는 무슨 키워드일까요? 이 키워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좀 소통을 해볼게요. 자, 보험 설계사의 숫자예요. 40만 명은. 근데 이 숫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설계사 시험 11만 명 봤대요.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한 만큼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면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혹은 사회초년생분들 이런 분들의 보험 설계사 시험 응시율이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번 연도에 11만 명 시험 봤대요. 네,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는 40만 명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자, 재판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재판분리. 재판분리가 무슨 말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세미나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보험 영업을 10년, 20년 해도 이 구조에 대한 건 몰라요. 직책이 높다고 이걸 알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20년, 30년 이래도 이거는 따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다 파헤치지 않고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평생 몰라요. 그럼 평생 여러분들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재판분리는 뭐예요? 제조하는 회사랑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분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은 분리 중일까? 이미 분리가 됐을까? 이미 분리가 끝났어요. 네. 분리 중일 때는 10년 전이고 지금은 제조하는 회사, 판매하는 회사가 분리가 됐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보험 상품을 제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은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조하는 회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조하는 회사는 어딜까? 원수사. 판매하는 회사는 어딜까? GA예요. 근데 원수사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이 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수당보증적립금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급여에서 수당보증적립금 내가 떼고 있다, 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당보증적립금을 떼고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원래 있던 회사가 수당보증적립금을 유지율에 따라서 평생 동안 7%에서 15%를 떼는 회사거든요. 제가 퇴사했을 때 제가 쌓인 수당보증 적립금이 3,6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중에 20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네, 회사 이름은 촬영하고 있으니까 밝히진 않을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 이 수당보증 적립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급여 명세서 있죠.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세금이나 기비공제값 제외하고 따로 빠지는 뭔가가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수당보증 적립금은 뭐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현민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현민님이 지금은 이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퇴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퇴사했을 때 환수 발생했는데 환수 안 갚으면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현민님이 지금 월급 받을 때 현민님 1,000만 원 받으면 그중에 100만 원 내가 가지고 있을게요. 이게 수당보증 적립금이에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근데 대부분의 수당보증 적립금을 떼는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설계사들은 당연히 그걸 떼는 건 줄 알고 있어요. GA 중에서 유일하게 수당보증 적립금을 떼지 않는 GA가 몇 개가 있는데 당연히 그 중에 하나가 인카예요.
저는 이 사업에 제가 지금 10억을 넘게 투자를 했어요. 이 사무실 보증금부터 월세부터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겠어요. 저처럼 규정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인카금융 서비스의 규정의 마침표가 어디 찍혀 있는지까지 다 보고 회사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네. 자, 수당 보증 적립금을 떼고 있는데도 내가 내 급여에서 떼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 언제까지 떼야 될까?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생 떼야 돼요. 매달 떼야 돼요. 내 월급이 발생되면 유지율에 따라서 많이 떼는 회사는 15%, 적게 뗄 때는 7%예요.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어? 세금 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3.3%. 근데 그거 외에 세금보다 약 2배에서 5배를 회사에서 가져가. 언제까지? 평생. 1년 쌓이면 여러분들 그게 1,500만 원이에요. 그쵸? 1,500만 원에서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언제 줄까?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야, 내가 그 회사를 퇴사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퇴사한 사람들의 유지율이 좋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 좋잖아요. 퇴사한 사람의 1년 뒤 유지율을 평가해서 88% 이상이면은 뭐 50%를 지급을 해주고 88% 미만이면 뭐 20%만 주고 그런 구조예요. 네. 그럼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는 게 맞잖아요. 근데 100개 GA 중에 거의 90개 GA에서 수당보증 적립금을 떼요. 왜? 회사에 자본력이 없어. 즉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GA라고 해서 다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엄청난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수당보증 적립금을 내가 떼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내가 억울한 상황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뭐 시상 시책 적게 나오는 거 그런 걸 떠나서 그거 감안해도 받는 돈에서 너무 이 아까운 내 급여를 회사에서 가져가는구나. 그리고 못 돌려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보증 적립금 있고 없고 차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 25 vs 27. 여러분들 중에 내가 25일 날 월급이 나온다, 손. 25일 날 월급이 나온다. 아무도 없어요? 그럼 26일 날 나온다, 손. 27일 날 나온다, 손. 야, 다들 왜 도대체 회사를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회사가 월급을 막 14일, 18일, 무슨 뭐 27일 막 왜 이렇게 줘요? 보통은 5일 단위 아니면 10일 단위 아니에요? 정상적인 회사들은 공무원들은 다 10일 날 나오고 근데 왜 우리 회사는 27일 날 주지? 왜 우리 회사는 26일 날 주지? 그것도 비밀이 있는 거 아세요? 아시는구나. 왜 그러냐면 회사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보세요. 내 회사에 속한 사람들한테 보험은 선지급을 해주잖아요. 계속분도 나오지만. 근데 계속분도 물론 쌓이면 크지만 보통은 선지급이 신계약 수수료니까 엄청 폭발적으로 크잖아요. 그쵸? 인카만 해도 설계사가 2만 명 가까이 되니까 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신계약 수수료 주려면 수수료만 몇백억에서 몇천억이겠죠. 그쵸? 엄청 큰 돈을 매월마다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맞죠?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일 날 주는 회사는요. 회사에 자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사에서 수수료 정산이 되기 전에 회사 돈으로 일단 다 지급해주고 원수사에서 정산을 받는 거 훨씬 안정적이죠. 그리고 인카는 얼마나 더 안정적이냐면 일단 코스닥 상장을 했잖아요. 기업 공개가 끝났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투명하다라는 거고 자본력이 없으면 일단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급을 해주려면은 선지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원수사에서. 우리가 받는 월급의 구조가 원수사에서 GA로 준 다음에 GA에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제조사니까. 그쵸? 자, 여기서 여기로 선지급을 받아야 선지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카는 유일무이하게 분급으로 받고 선지급 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엄청 자본력이 탄탄해요. 네. 그리고 인카는 당연히 반드시 오전에 월급이 다 지급됩니다. 네.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저 진짜 농담 아니고 지점장 할 때 월급이 2번이 밀린 적이 있어요. 나도 설계사인데 상상이 안 가죠. 그쵸?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정말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저는. 알고 보니까 본사에 연락해 보니까 본사에 제 학번 선배들 쫙 라인이 있었거든요. 본사 부장급 이상은 2달치 월급이 안 나왔대.
그때 이제 재정위기 있었을 때. 그 회사 본사에서 건물주가 나가라고 퇴거 명령 내렸을 때. 근데 그거를 사모펀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한번 메꿨죠. 근데 왜 이게 성장 가능성이 없냐면 그때 1,000억을 받았거든요. 그 회사에서. 몇 퍼센트 성장했을까? 1,000억 받아서. 3%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 3, 4, 5등 회사가 1등 회사 절대 못 따라잡아요. 여러분들. 요번에 또 보험업계 이슈가 하나가 있잖아요. 원더 이 전쟁. 네. 그 설계사들의 피해만 양상을 하고 있는데 200억 투자 받았대요.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 200억이 넘어요. 일단 거기서 투자 받은 걸 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근데 1,000억 투자 받았는데 3% 성장했는데 고작 200억 투자 받아서 몇 퍼센트 성장해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26일, 27일 그리고 심지어는 수수료와 시상을 다른 날에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또. 예. 이 회사들은 왜 그런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서 원수사에서 받은 다음에 이거를 정산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비밀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끝물이긴 하지만 정착지원금. 여러분들 정착지원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고 계세요? 네. 아직도 정착지원금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프면, 당장 돈이 필요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저는 정착지원금을 2번 받아봤어요. 처음에 AIA에 입사했을 때 로드 투 MDRT라고 매월마다 그게 2형이었어요. 매월마다 내가 실적을 맞추면 400만 원씩 정착지원금을 1년을 주는. 근데 198명 중에 60명이 아까 MDRT 했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환수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저랑 당시에 그 가뜨남이라고 가슴이 뜨거운 남자라는 애칭을 갖고 있던 제 동기. 제가 1등, 걔가 2등이었거든요. 우리는 거의 COT급을 했어요. 예. 나머지는 전부 다 환수 발생해가지고 MDRT를 했는데도 환수가 발생한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환수금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봉이 1억, 2억이면 3, 4천만 원? 금방 갚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달에 300 버는 사람이야. 3, 4천만 원 갚는데 10년 걸려요. 그래서 제 동기들 중에 아직도 그때 정착지원금 받은 걸 못 갚아서 지금 13년째 신용등급 10등급인 애들이 있어.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자, 정착지원금은 뭐냐면 경력자분들한테 아무래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냥 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직전급여에 10%, 20%, 30% 이렇게 주는 건데 공짜로 줄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1,000만 원 먼저 줄게. 이번 달에 500, 다음 달에 500. 그 대신 1년 안에 1,000만 원어치 해. 못해? 그러면 환수. 근데 중요한 건 돈은 미리 주고 환수는 나중에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미리 받은 돈을 안 쓰고 나중에 내가 환수 뜰 수도 있으니까 계속 통장에 파킹해 두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써요. 돈을 써. 그리고 일이 예를 들어서 안 됐어. 나중에 환수 500이 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신용 강등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또 제일 큰 문제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대로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쵸?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기간 환수라는 게 있어. 1,000만 원을 줬어요. 업적을 마쳤어. 근데 1년 반 됐어. 퇴사를 하려 그래 이제. 이거 허와씨를 알아서. 뭐야 이거 별로였잖아. 근데 퇴사한 사람한테 1,000만 원 다 메꾸라 그래요. 왜? 너 아직 우리 회사에서 3년 안 됐잖아. 이게 기간 환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 환수가 있고 기간 환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제 또 뭔지 알아요? 자, 정착지원금을 보통 어디서 많이 하냐면 자회사형 GA나 원수사에서 많이 해요. 네. 왜냐면 거기는 메리트가 없어. 수수료. 그래서 그거라도 줘야 돼.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정착지원금을 마지막 끝물로 사용했던 회사가 어디냐면 AIA 프리미엄 파트너스예요. 거기 대표님이 제가 굴리치 때 모시던 부사장님이 거기 대표님이시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안 따라갔대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정착지원금을 직전 연봉의 막 50%씩 일시적으로 막 지급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전 연봉이 2억이면 1억을 주는 거죠. 근데 그거 당연히 맞춰야 돼요. 2년 안에 1억을 어떻게 맞춰요? 그거 TOT에도 못 맞춰요. 어? 근데 더 웃긴 거. 기간 환수가 5년이야.
근데 더 웃긴 거. AIA는 정말로 팔 상품이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GA랑 제휴도 안 돼 있잖아요. 팔 상품이 진짜 없어. 정말로 와 어떻게 이런 걸 팔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내가 만약에 매출을 맞춰도 AIA 상품의 비중이 60%가 넘어야 돼요. 그럼 또 다 환수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 완전 사채업 아니에요? 응? 그래서 뉴스 기사에 떴어요. 정착지원금 받는 거는 300%짜리 고리대금업에 돈 빌리는 거랑 똑같다고. 뉴스 기사 많아요, 이런 거. 네. 그래서 정착지원금 물론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서 너무 돈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정착지원금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일까? 아니에요. 정착지원금의 최고 문제는 뭐냐면 매출한수, 기간한수, 뭐 자회사의 상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의 수수료와 시상 시책이 담보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매출한수, 기간한수까지는 알아요. 근데 이걸 몰라. 정착지원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수료, 시상 시책 전부 다 반토막이에요. 제가 리치앤코에 갈 때 저는 영업을 잘했던 사람이니까 정착지원금을 제가 3천만 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연봉 3억이니까 10%? 1,500 2개월에 나눠서 받았고 저는 환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COT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린치핀을 오픈하고 나서 엑셀로 다 계산을 해봤어. 그 3천만 원에 대해서 환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1년 동안 넣었던 매출이 있죠. 계약. 그거를 린치핀 지금 이 지사에서 똑같이 하면은 얼마를 벌지? 얼마 벌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받고 처음부터 정당하게 수수료 시상 시책 주는 구조에서 내가 일을 했다면 1억 5천을 더 받아요. 에. 그러니까 이거 안 받고 내가 수수료 시상 시책 제대로 주는 회사 선택해서 일하면 이거 정도의 매출을 냈을 때 3천이 아니라 여러분들 1억 5천을 더 받아요. 그러면은 당장 지금 3천 받으실래요? 아니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 5천을 더 받으실래요? 이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없고 심지어 요즘에 정착지원금이나 교육비 받아서 온 사람들 규정에 서명하셨어요? 물어보면 아니요. 그냥 준다고 해서 받았는데요? 다 이런 식이야. 네. 환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좋은 거니까 받아. 아유 공짜로 준대잖아. 그러니까 빚쟁이 되고 신용 강등되고 회생해야 되고 이런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는 그게 그래도 좋다였는데 이제는 피해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다 색안경 끼고 봐요. 네. 보험회사는 공짜로 주는 돈이 없어요. 어떤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정당한 수수료 시상 시책 온당하게 일해서 받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네. 자, 판매 전문 회사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부터 따다다다다닥 설명을 드렸어요. 되게 쉽죠? 네. 이 정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하시는데, 조직 선택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분별력이 생기실 거예요. 네. 딱 봤는데 수당보증 적립금 떼는 회사야. 그럼 일단 걸러야 돼, 안 걸러야 돼? 월급을 물어봤는데 28일 날 준대. 수수료는 28일 날 주고 시책은 다음 월 5일에 준대. 그럼 이거 걸러야 돼, 안 걸러야 돼? 정착지원금 준다는데 교육비 준다는데 규정 설명 안 해줘. 그럼 이거 걸러야 돼, 안 걸러야 돼? 수수료 원장 공개 안 해? 회사 자체 시책 없어? 원수사 시상 보니까 여기는 1000%인데 여기는 100%야? 걸러야 돼, 안 걸러야 돼?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집 근처에 있으니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한 번 선택하면 오래 일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요 정도로 이제 키워드 설명을 딱 마치고 이제 밑에 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구조예요. 자,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이 이 생손보 자격증을 가지고 보험 컨설턴트 일을 하실 때 이 구조 외의 구조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어도 이 구조 안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9명 다 이 구조 안에 속해 있어요. 한 명만 빼고 아직 자격증 없으신 분. 저분은 지금 이 보험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 구조 안에 속해 있는데 이 구조는요. 금융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영국, 일본의 구조와 100%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금융 선진국들의 구조를 그냥 다 꿰뚫어 볼 수 있는 거고 대한민국도 이 구조로의 개편이 이미 끝났어요. 네. 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GA에 계시지만 한 분은 원수사에 계시니까 원수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자,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13년 전에는 원수사에 사람이 많았을까? GA에 사람이 많았을까? 맞아요. 그때는 참 미개했어. 그 시대는. 너 GA 가면 너 그 인생 떨어지는 거야. 막 이런 시대였어요. GA가 뭔지도 모르면서. 네. 자, 되게 재밌었는데 13년 전에는 원수사에 35만 명이 있고 GA에 5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잖아요. 지금은 설계사 숫자가 어떻게 됐죠? 역전됐잖아요. 여기에 5만 명 있으면 여기에 35만 명 있어요. 심지어 원수사가 뭘 만들어?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삼성생명 금융서비스, 메트라이프 금융서비스, AF 프리미엄 파트너스 자회사형 GA를 만들잖아요. 걔네가 왜 자회사형 GA를 만들어요? GA로 전환을 안 하면 회사가 망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자, 지금은 사람 숫자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험일을 그만둔 게 아니라 다 GA라는 더 큰 파도로 바다로 항해를 나갔단 말이에요. 저도 그 1세대 멤버였고요. 이제부터 쭉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수사는 대한민국에 몇 개 있을까? 엄청 많겠죠. 여러분들 다 실손보험 있어요? 우리 현미님 실손보험 어디 거예요? KB. 저는 현대해상 거예요. 자, 실손보험 우리 어디 거세요? 메리츠. 야, 이렇게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다 다르네? 우리 저기 미은님은? KB. 똑같은 거 나왔어요. 자, 영진님은요? 하나생명. 좋아요. 네. 꼭 생명보험사에 실비 가입했다 그러면 다들 웃어. 왜 웃으시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또, 정호님은 실비 있으세요? 네. 어디 거예요? 삼성.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르지? 실비 내용 똑같잖아요. 근데 회사가 다 다르잖아. 맞죠? 근데 대한민국에 KB, 현대, 메리츠, 뭐 하나생명, 삼성생명 이렇게 5개 회사만 있나요? 아니잖아요. 뭐 메트라이프, DB손보, 뭐 기타 등등, KB라이프생명, IM생명, 기타 등등등등, AIA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한 34개에서 38개 정도 있어요. 뭐 캐럿, 악사 이런 거 포함하면 더 많고. 자, 원수사는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조사인데 이 원수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특징. 지금 원수사에 계신 분이 자, 쭉쭉 봤을 때 지금 어떤 분이 경란님 원수사 DB손해보험이시잖아요. 그쵸? 우리 경란님 고객을 만났어요. 근데 고객이 DB손보는 싫대. 예전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한 번 안 나와서 DB손보는 꼴 보기 싫대. 그래서 메리츠로 해달래.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그럼 고객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입하겠다는데. 그거예요. 원수사는. 네. 즉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한 회사에 소속돼서 그 회사 것밖에 못해요. 교차? 그것도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소비자들은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제부터 왜 원수사에서 GA로 수십만 명이 이동을 했는지를 딱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 출신이라 그랬죠? AIA 띠링띠링 출신이에요. 저 이때부터 영업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이때는 DB 영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 지인들, 지인의 부모님, 소개자 이런 어떻게 보면 또 감정적으로 가까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만 이렇게 찾아갔어요. 더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가 막 1개월, 2개월 된 신입인데 초연년도부터 MDRT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원수사는 다른 회사 걸 못 하잖아요. 다른 회사 걸 알면 큰일 나. 못 팔아. 그래서 세뇌 교육을 엄청 시켜요. 1개월 된 신입을 앉혀놓고 한 달에 8번 강사가 와가지고 본사 강사가 와서 우리 회사 상품이 최고고 우리 회사 상품 외에는 다 뭐 개판이고 이런 설명을 2시간씩 8번씩 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그 교육을 들으니까
와, 우리 회사에 대한 막 애사심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막 내가 파는 상품 안 가입하면 바보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폐쇄적이었냐면요. 저는 이런 정말 유리천장 없고 투명하고 이런 아주 유토피아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면 제가 천재라서 만든 게 아니라 제가 13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불합리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는 제 습관이 뭐냐면 저는 뭐든지 다 메모를 해요. 보시면은 이게 다 제가 그냥 평소에 메모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다 메모를 해요. 이거를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불합리한 게 있었냐면 생명보험사잖아요. 손해보험 자격증 취득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줄 알았어요. 3년 동안. 제 월급 계산하는 걸 2년 반 뒤에 알았어요. MDRT급이었는데. 그래서 손해보험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당시 지점장의 아내의 친오빠가 손해보험 GA 설계사였는데 200명 앉아있는 사무실에 그 손보사 GA 설계사를 앉혀놓고 모든 손보는 다 그 사람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회사랑 조직 선택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는 일이 뭐야? 후보자분들 만나서 얘기 듣는 거잖아요. 아직도 그런 데가 많아요. 심지어 어떤 후보자분은요, 강남구청에서 만났는데 월납 30만 원 미만은 당연히 수수료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계약을 했는데 월납 30 미만이에요. 수수료를 안 줘. 근데 다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야. 황당하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억울한 게 린치핀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회사가 다 이런 줄 알아. 네.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고 오니까 아는데 아무튼 이때 그렇게 세뇌 교육 들으니까 우리 회사 상품이 최고라고 인식을 하고 엄청 클로징을 세게 했어요. 너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보야. 너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없어. 제일 좋은 거야. 내가 상품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클로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팔았던 상품이 UNI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인데 요즘에는 7년 내고 3년 거치하면 막 130% 나오고 막 125%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는 20년 내면은 그때 원금 내. 근데 좋아. 그때 좋았어. 예. 얘가 유니버셜이에요. 말 그대로 돈 넣고 빼고 이것도 가능하고 납입 중지도 가능하고 얘가 최저 보증률 2.5%짜리였거든요. 자신감 있게 팔았지. 근데 MDRT를 달성하고 뉴올리언스로 연차총회를 갔어요.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설계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동양생명의 설계사를 만나게 됐는데 친해졌어요. 한국에 와서 커피 한잔 하자고 했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취미생활 얘기할까? 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일 얘기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회사에만 있다고 설명을 받았던 UNI 종신보험이랑 똑같은 상품이 동양생명에도 있는 거야. 디딤돌 종신보험이라고.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1년 동안 난 세뇌를 당한 상태야.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입제안서랑 상품설명서를 가지고 오라 그랬거든요. 가입제안서랑 상품설명서를 가지고 왔어. 봤어. 똑같은 거야. 이름만 달라. 심지어는 더 좋아. 그게 뭐가 더 좋았냐면 내가 판매했던 거는 최저보증률 2.5%였는데 걔는 3%짜리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IM생명으로 바뀌었죠? DGB생명 설계사를 만났는데 와, 거기에도 똑같은 게 또 있네? 마음 든든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고 거기에도 똑같은 게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걔는 최저보증률로 4% 주는 거예요. 당시에 얘가 제일 좋았던 상품이거든요. 이걸 알게 되니까 이때부터 고객을 만나서 상담은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를 때는 그 무식함에 신념을 갖고 파는데 이걸 알게 되니까 근데 요즘 문제는 뭡니까? 나는 몰라도 고객이 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죠. 근데 이때는 고객은 몰랐어. 나만 알고 있으니까 양심에 계속 걸리는 거야. 왜냐면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말똥말똥 내 10년지기 친구의 부모님이랑 같이 그래서 민준아 뭐 하면 되니? 이거 하시면 되는데 막 자괴감이 막 미친 듯이 드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이거 난 우리 일이 너무 좋고 우리 일 평생 할 건데 야, 이거 내가 원수사에 있으면 나는 일을 못 하겠다. 그때 딱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를 퇴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잠만 자도 1년에 1억 6천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워낙 깔아둔 게 많았으니까. 종신도 다 20년짜리로 팔았으니까 이걸 한 푼도 안 준대. 과감하게 포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굴리치로 마케팅 이사로 이직을 한 겁니다. 왜? 지금까지 만난 사람보다 앞으로 만날 사람이 훨씬 많고 지금까지 번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으니까 네, 진짜 고객을 위한 컨설팅, 양심에 있는 컨설팅,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대가, 보람, 양심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안 옮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때 제가 이 조직에서 일을 제일 잘했으니까 사람들이, 즉 리더들이 저를 엄청 경계했어요. 저는 리더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일을 제일 잘하고 뭐 재밌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이동하면 저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되게 막 유언비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질 이런 게 또 되게 심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대화 한 번 안 해본 후배인데 얘가 나를 따라간다라고 막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GA 가면은 뭐 큰일 나네, 망하네 막 그랬었어요, 엄청. 그 당시에 지점장님, 팀장님, 본부장님 다. 근데 웃긴 건 제가 이동하고 나서 정확하게 3개월 뒤에 전부 다 GA로 와 있는 거야. 네. 얼마나 웃깁니까? 네. 이름만 말하면 여러분들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원수사는요, 이런 한계가 반드시 발생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GA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GA도 회사 제휴가 조금밖에 없는 GA가 있어요. 34개의 그 원수사와 제휴가 맺어져 있어야 정상적인 GA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GA는 20개밖에 제휴가 안 돼 있어. 그거 왜 그럴까요? 맞아요. 원수사에서 그 GA랑 제휴를 맺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GA가 프라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적어도 33개 이상의 원수사와 제휴가 맺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게 원수사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유. 자, 첫 번째가 이거야. 자, 두 번째 이유는 가족 관계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맞잖아요. 자, 우리 이제 건희님께서 웃으시는데 건희님이랑 소은님이랑 친분이 있으니까 오늘 같이 오신 거잖아요. 두 분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두 분은 가족이에요, 오늘부터. 자, 두 분 중에 혹시 어떤 분이 더 나이가 있으세요? 자, 언니, 동생, 친가족이에요. 근데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마침 연금이 필요해서 100만 원짜리 연금 10년을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니가 설계사야. 삼성생명 설계사야. 그럼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볼까, 처음에? 당연히 가족한테 물어보겠죠. 잘해주니까. 100만 원짜리 연금 10년 납입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 되는 우리 소은님은 당연히 내 친동생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걸 추천을 해줬겠죠. 자, 1억 2천의 원금이 쌓였고요. 여기서 5% 발생하는 삼성생명에서 제일 좋은 상품을 추천을 해줬어요. 그걸 믿고 동생인 건희님이 가입을 한 거죠. 근데 건희님이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김민준 대표 영상을 본 거야. 딱 봤는데 내 친언니는 하나만 하는데 이 사람은 왜 30개를 넘게 하지? 궁금하네? 1억 2천 내는 거 적은 돈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 2시간 동안 연금 상담을 똑같이 해줬어요. 근데 내가 상담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상품은 10년 내면은 130%의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을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자만 거의 한 3, 4천만 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건희님은 언니인 소은님을 믿고 그냥 3, 4천만 원 손해를 보시겠어요? 아니면은 저한테 플랜을 바꾸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네. 제가 이 질문을 거의 뭐 한 수천 명한테 해봤는데요. 다 바꾼다 그래요. 심지어 린치핀 잡세미나는 진짜 실제 가족이 이렇게 들으러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옆에 가족이 앉아있잖아요. 물어봐. 그럼 다 바꾼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족도 안 되는데 고객한테 어떻게 플랜을 컨설팅 해줘요? 가족이어도 유지를 못 시키는데. 근데 10년 전에는 됐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고객이 다른 설계사 만나잖아요.
나도 원수사인데 얘도 원수사야. 그래서 나도 하나 얘도 하나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경란님 고객 만나면 걔가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속으로 딱 물어봤을 때 이 설계사분 어디 회사 DB손보 아이고 왜? 2개 회사 좋아. 우린 피스트 쓰잖아요. 또 보험료 비교문서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우리는 의무 사용하거든요. 조직원이 다 써요. 다 써요. 1년에 3번, 4번씩 배 대표님 오셔가지고 정기 강의 해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조직인데 예를 들어서 DB손해보험으로 아무리 잘 짜놨어. 제가 3개 회사 섞어가지고 보험료 3만 원 낮추고 보장 넓혀버려. 20년이면 720만 원 세이브할 수 있는 거. 그럼 전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1년 내셔서 해지하시면은 150만 원 해지환급금 안 나오는 건 맞아요. 근데 앞으로 720만 원 덜 내셔도 돼요. 보장은 1.5배 넓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꾸겠죠. 당연히 바꾸겠다. 무조건 바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수는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이 안 돼요. 가족한테도 안 돼, 이젠. 근데 DB 고객, 소개 고객한테 이게 먹혀요? 10년 전에나 먹혔죠. 왜? 그때는 원수사의 설계사가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GA의 설계사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당연히 안 돼. 나 하나만 다뤄? 이 사람이 다른 설계사 만나면 이 사람은 30개 다루고 있어요. 당연히 깨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객 관리 잘해도 돈 앞엔 장사가 없어요. 내가 일단 1,000만 원 아낄 수 있다라는데 그걸 안 바꾸겠습니까? 당연히 바꾸죠.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3번째. 여러분들 DB 영업 없이는 앞으로 영업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내가 기고객이 많아? 소개 정말 잘 받아? 뭐 저는 고객이 1,085명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제 지인은 30명밖에 안 돼요. 600명이 소개, 나머지는 싹 다 DB예요. 네. 저는 소개 영업, DB 영업에 이제 도가 텄죠. 그래서 소개 영상도, 소개 어떻게 받는지 영상도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소개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결국에는 DB 영업을 해야 돼요. 왜냐면 DB 영업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업의 프로스펙팅이거든요. DB 영업, 그래서 얼마나 웃겨?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업 조직이 이제는 DB 하잖아요. 이유가 뭐야? 아니,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그래서 진짜 DB 영업 해요? 안 한대. 그래도 DB 영업 한다 그래. DB 영업을 안 한다 그러면 신입이 안 들어오니까 그렇게라도 거짓말을 해서라도 DB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야. 근데 DB 영업 못 해요. 원수산. 왜? 보세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제. 맞죠? DB는 내가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쵸?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누구로 할까? 우리 소은님을 제가 고객으로 딱 만났어요. 제가 상담을 되게 잘하니까 3시간 상담을 쫙 해드렸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제 상담이. 그래서 저한테 다 바꾸겠다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저기 메리츠 화재 원수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던 거죠. 소은님이 아무리 제가 좋아도 저 김민준 대표님을 믿고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회사가 많잖아요. A 회사, B 회사, C 회사 3개 비교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히 얘기해요.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큰일 난 거예요. 왜? A 회사인 메리츠만 할 수 있으니까. DB손해보험이랑 현대해상도 비교를 해달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GA 다니는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설계안을 받아. 어찌저찌 3개를 만들었어. 딱 가져갔어요. 그리고 속으로 빌어야 돼. 제발 메리츠 화재를 좀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현대해상을 선택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왜 현대해상을 선택하셨냐고 막,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이상하게 느끼는 거잖아요. 자, 근데 끝까지 현대해상을 하겠대? 그러면 내가 상담한 내 고객이고 내 DB 고객이고 이런 사람을 내 친구한테 넘겨줄 거예요? 아니면 내가 경유계약을 할 거예요? 경유계약하면은 여러분들 금소법, 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인해서 벌금 2천만 원 내고 협회에서 제명당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DB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아닌데요? DB 영업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 이관 계약 DB. 근데 그거는요, 제가 AIA 다닐 때도 그 IPMP라고 해요. 강사를 했었는데 물론 인카에도 이관 DB가 있어. 그러니까 GA에서의 이관 DB는 괜찮아요. 왜? 다른 회사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DB를 왜 AI 때 안 썼냐면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야. 고객을 만나러 갔어요. 변액 수익률 200% 났어. 근데 그거 깨고 종신으로 바꾸래. 아니, 이미 30살에 이미 15년 전에 이 사람 44살이야, 지금.
이미 14년 전에 30살에 잘 가입해둔 암보험이 있어. 이미 15년 냈고요. 5년만 더 내면 납입 종료돼요. 이제 80살, 100살까지 보장만 받으면 돼. 근데 그거 깨고 새로운 거 똑같은 회사에 가입시켜야 돼. 그래야 내가 먹고 살아. 그게 같은 회사에서 쓰는 이간 DB의 허와 실이거든요. 네? 쓰기가 어려워요, 사실. 온전한 형태의 DB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밖에 못해.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원수사에서 DB 영업, 그런 이간 DB 영업을 10년 하신 분 미팅을 해보잖아요. 린치핀에서 1개월 교육받은 신입보다도 DB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 수준으로. 지금은 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은 아직도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네. 정말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DB 영업 너무 중요한데 이걸 애초에 할 수가 없다. 자, 네 번째. 돈 차이가 나요. 원수사와 GA 직영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가 조금 높은 회사가 있고 여기가 조금 높은 회사가 있고 다 비슷비슷해. 차이가 별로 안 나. 여기만 달라, 여기만. 여기가 참고로 끝판왕이죠. 네, 이거 이상의 구조가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인카는 설계사 2만 명, 조직이 한 3,000개의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사업단은 한 1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린치핀은 엄청 큰 조직인 거예요, 인카 내에서도. 그리고 외부 지사를 내주지 않은 모든 조직 중에 2024년도 성장률이 1등이 린치핀이에요. 네. 자, 아무튼 돈 차이가 난다. 수수료, 시상, 시책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제가 이거는 경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경란님, DB손해보험에서 혹시 수수료 말고 시상이 몇 %가 나오나요? 1주차, 2주차. 네. 제일 많이 나오는 1주차에 얼마 나와요? 참고로 그냥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몰라서 저도. 네. 50%. 원수사 경험하신 분들 몇 프로 나와요? 지금 50% 말씀하셨는데. 응? 네. 그거보다도 지금 낮아요. 100%. 네. KB손보에서 몇 프로 나왔었어요? 원수사. 기억 안 나세요? 네. 여기서는 DB손보 원수사 시상이 기본적으로 1000%예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DB손보에 똑같은 나에게 맞춘 간편 건강보험을 팔았는데 여기는 1000%가 나오고 저기는 똑같은 상품 팔았는데 100% 나와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원수사나 직영제 GA, 자회사형 GA도 다 똑같아요. 하나생명 금융서비스, 삼성생명 금융서비스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묶어서 똑같은데 이런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총무고용, 사무실 임대료 이런 것들을 다 본사에서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네 일터를 내가 만들어줬으니까 본사에서 만들어준 거니까 너네들은 수수료, 시상, 시책 10분의 1 혹은 반토막 요 정도만 받아.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받는 돈의 양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네. 지금 린치핀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랑 DB, 삼성, 하나, 요런 순서대로 많이 하는데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특이사항이 있는 게 인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메리츠가 8%를. 그래서 DB손해보험도 예를 들어서 1000% 시책을 주고 메리츠도 1000% 시책을 준다. 그러면은 총량은 똑같죠.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DB손해보험은 100%를 이걸 해주고 나머지를 다 13회차에 줘요. 그러니까 총량은 똑같아. 근데 메리츠는요. 그 중에 600에서 700%를 다음 달에 주고 나머지를 13회차에 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브릿지 MC클럽까지 다 했을 때 월납 50 했는데 월납 50을 했거든요.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나와요. 20배가 나와. 네. 이런 일이 생겨요. 월납 100을 했는데 월급을 2천만 원을 받아요. 그리고 13회차 시상도 진짜 무서운 게 저기 자율 출근하시는 우리 FA님 중에 정성 FA님이라고 있거든요. 전월 달에 실적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월급 확인을 했는데 월급이 800이 나온 거야. 알고 보니까 다 13회차 시상. 네. 그냥 총량이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구조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날고 기어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에서 COT급, 여기서 MDR 특급만 해도 월급 똑같아요.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더 안 좋은 구조에서 더 돈도 안 주는데 왜 거기서 왜 선택해서 그걸 하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혹은 그냥 내 집 근처에 있으니까. 혹은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근데 그런 걸로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할 일을 정한다라는 거, 조직을 정한다라는 거는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그 차이가 얼만큼 될까요? 몇 억이에요, 몇 억,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런 돈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러한 이유로 원수사에서 GA로 어마어마한 대이동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들 원수사에서 일하셔야 돼요? GA에서 일하셔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GA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차이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GA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한민국에 GA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GA가? 대한민국에? 응? 50개? 대한민국에 GA가 몇 천 개 있어요. 제가 외부 강의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는 거의 모든 GA를 다 알거든요. 근데 여전히 난생 처음 듣는, 어디서 일을 하신다고요? 이런 GA가 있어. 왜 XY 컴퍼니라고 아세요? XY 컴퍼니라고 아세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임직원 수가 4명이야. 네이버에 쳐도 안 나와요. 근데 GA예요. 네. 이런 GA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응? 뭐 K에셋. 뭐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오늘 운이 좋은 거냐면 제가 왜 이런 얘기 당당하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1등 GA에서 근무를 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1000개 GA가 있는데 1000등 회사에서 일을 해. 여러분들 모시고 우리 회사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말 믿고 또 이상한 회사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제가 잡세미나를 이렇게 팩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대한민국에 GA가 몇 천 개 있는데 그 중에 딱 GA를 1부터 1000까지 해가지고 딱 1000개로 자를게요. 그러면 3%가 대기업이고 17개가 중소기업이고 980개가 하청업체예요. 근데 이게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 대학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 대학이나 선택해서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대학 가고 싶어요? 서울대잖아요. 그치? 왜? 거기가 제일 좋으니까. 그럼 다 서울대 가면 되는데 다 서울대 못 가잖아요. 왜 못 가요? 상대평가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삼성전자에 취업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어디 시골 논밭에 있는 무슨 그런 데 취업을 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잖아. 근데 왜 삼성전자 다 취업 못 해요? 이게 일반적인 사회 구조예요. 아시겠어요? 일반적인 사회 구조에서는요, 사람을 많이 뽑는 게 기업의 매출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두가 대기업 가고 싶죠. 돈 많이 주고 복지 좋고 회사 이름 알려져 있고 어디서 대우받을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대기업은 서울 연고대 나온 사람들도 딱 커트라인 딱 해가지고 한 100명만 뽑아. 그럼 나머지는 손가락 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들어가고 하청업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맞잖아요. 그쵸? 이게 일반적인 사회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영업하는 회사잖아요. 영업하는 회사는 달라요. 봐봐. 자, 영업하는 회사는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하청업체든 여러분들이 정보만 있으면 대기업 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 갈 수도 있고 하청업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격증 가지고. 왜? 보험회사는요. 세일즈하는 회사는요. 사람 숫자 곱하기 생산성이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사랑 매출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영업직이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들어갈 수도 있고 중소기업 들어갈 수도 있고 하청업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XY 컴퍼니 들어갈 수도 있고 인카금융 서비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보만 있으면. 근데 대부분은 어떤 회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여러분들이 받는 수수료 시상 시책이 얼마나 투명한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 회사나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서 평생 한 5년 정도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지. 뭐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잡세미나를 제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알고 선택을 해라. 알고. 일단 여기는 원장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아요. 네.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죠. 그거 공개하면 누가 그 회사에 남아있겠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 전에 현대홈쇼핑 GA에서 후보자분 오셔가지고 그분은 어떻게 원장을 몰래 빼왔더라고. 그래서 제 컴퓨터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아무튼 비교해봤는데 생보 3배, 손보 2배 차이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월납 50 한 사람 월급이 거기서 월납 한 130 한 사람 월급이랑 똑같아요. 네. 심지어 더 놀라운 건 생보 계속보는 또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설명해 주기 전에 모르잖아요. 지금도 제가 설명해 주니까 뭐야 그랬어 약간 이런 반응이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지금 모르고. 네.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3개가 대기업이에요. 17개가 중소기업이야. 980개가 하청업체예요. GA의 매출이 1년에 그냥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인카 하나만 5천억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자, 이 1000개의 GA의 1년 매출이 100억이야. 그 중에서 절대 다수인 997개의 중소형 GA에서 100억 중에 얼마일까요, 매출? 얼마 할 것 같아요? 100억 중에. 한 30% 정도 해요. 그럼 나머지 70%를 대기업에서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수료는 어디서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준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사람인데 A는 매출 1억 내, 여긴 100억 내. 그럼 어디 회사의 눈치를 더 많이 보고 어디 회사에 돈을 더 줘요? 근데 어떻게 중소형지에서 수수료 시상책을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요새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 보잖아요. 중소형 GA인데 팩트가 아닌데 팩트처럼 얘기하는 분들 너무 많고요. 1주차 시상만 딱 올려놓고 1주차 시상은 비슷할 수 있어. 근데 2, 3, 4주차 시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는 거죠. 근데 인카는 좋은 게 1, 2주차 시상이 거의 똑같이 가요. 3주차 시상 고작 100% 낮아지고 마지막 날 계약을 해도 거의 800%예요. 그러니까 주차별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이게 안정성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 1, 2주차에만 계약을 몰아넣지 않잖아요. 네. 보통은 3, 4주차에 계약을 많이 넣잖아요. 모든 조직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1, 2주차가 제일 좋은데 왜 그때는 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 이런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1등 GA를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판매 전문 회사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판매 전문 회사가 없어요. 아직. 대한민국은 보험 대리점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1호 판매 전문 회사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 인카금융서비스예요. 그래서 이번에 최병채 회장님이 썸머에서 다 브리핑 해주셨는데 일단 우리 인카는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을 할 수 있는 카링이라는 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객분들한테 다이렉트로 해주면서 우리는 수수료 받고 그리고 이게 되게 또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대출 모집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대출 비교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문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퇴직연금, IRP, 국내 ETF, 해외 ETF 유치해가지고 또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유치만 해주고 투자자문사가 다 굴려주는 거예요. 자, 뿐만이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상장했죠. 인카가 지난 3년 동안 불안전 판매율이 0%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인카가 얼마나 무서운 회사냐면 인카는 수금 체크를 본사에서 같이 해줘요. 그게 너무 좋아. 린치핀 문화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매월 마지막 주차 때 여러분들 고객분들 회사도 되게 많고 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가입을 하잖아요. 수금 체크 어떻게 해요?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요? 다 찾아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린치핀은요 엑셀로 만들어서 누구의 어떤 고객이 1회 미납했는지 2회 미납해서 실효 예정인지 전부 다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드려요. 여기는 수금 체크 방이라는 게 있어요. 린치핀은. 네. 여기는 다 시스템이거든요. 단 하나라도 그냥 대충 하는 문화가 없어요. 여기는. 다 시스템이에요. 완전한 성장 시스템.
굉장히 안정적이죠. 모든 영업 조직이 진짜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안정성인데 여긴 너무 그걸 갖췄어요. 네. 제가 이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죠. 근데 아무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판매 전문 회사. 네. 판매 전문 회사가 되면은 복잡한 건 뺄게요. 정말 미국이나 영국처럼 여러분들이 자산관리사로서의 역량을 펼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지금 수수료를 어디서 준다 그랬어요? 여기서 준다 그랬죠. 판매 전문 회사가 되면요, 이게 중요해요. 가뜩이나 인카, 린치핀이 대한민국에서 수수료, 시상, 시책 투명하게 제일 높은데 판매 전문 회사가 되면 원수사에 사업비를 이다하는 협상 딜을 할 수 있어요. 그 권한이 생겨. 그러면 수수료, 시상, 시책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독과점 형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인카금융서비스의 2026년도까지의 목표가 설계사 숫자 35,000명에서 4만 명이거든요.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대한민국 설계사의 10%가 이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독점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등 회사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매 전문 회사가 되면요. 그래서 사실 인카는 사람을 가려서 받아요. 아무나 위촉을 안 시켜줘요, 이 회사는. 네. 물론 특인으로 다 풀기는 하는데 보통 일반적인 어떤 중소형 GA에서 그냥 문제없이 위촉하는 사람들 있죠. 인카에서는 위촉 불가자로 판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거 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회사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나 비전을 딱 보여주는 저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실 보험업계의 레전드 같은 분들은 다 인카에 모여 있어요. 뭐 저도 여러분들 제 입으로 좀 부끄러운데 저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 자, 여러분들 대기업 선택해야 돼요? 중소기업 선택해야 돼요? 하청업체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대기업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경제가 있고 지사제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다 경험을 해봤죠. 자, 지경제와 지사제의 이제 차이를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경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여러분들 월급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1,000만 원? 여러분들 월급 통장에 4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00은 어디 갔어? 본사에서 가져가요. 그리고 본사에 이제 순이익으로 한 300을 남기고 300은 이런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 뭐 총무 고용 비용, A4용지 지원 비용, 뭐 여기 보증금, 물론 임차율 평가라는 건 보지만 그런 것들로 돈을 써요. 그래서 원수사라든가 지경제 자회사형 GA 다니시는 분들은 남들한테 야, 나는 일한 만큼 돈 버는 직업이야 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니, 차 떼고 포 떼고 다 뜯기고 봤는데 뭘 일한 만큼 벌어요? 아닌데. 지사제는 1,000만 원을 벌면 우리가 번 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일하게 지사제만 구조가 달라요. 왜? 지사제는 인카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총무, 비서, 사무실, 보증금, 인테리어, 여기 의자 하나, 물티슈 하나, 이거 칠판 하나, 빔 하나, 창문 하나, 에어컨 하나 다 제 돈으로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서울권에서 지사를 100평대로 오픈하려면 5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걸 다 제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일하는 리더분들, FA분들은 정말 투명하게 수수료 시상 시책을 회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온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고 이 양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지경과 지사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만 들었을 때 여기는 400 받고 여기는 1,0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경에 사람이 많을까? 지사에 사람이 많을까? 이 얘기만 들어보면 당연히 지사에 사람이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경에 사람이 더 많아요. 지사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지사를 만나는 건 진짜 유니콘을 만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이 업계에서. 왜 그러냐면 되게 사실 희귀한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상하잖아요. 1,000만 원어치 일해가지고 여기는 400 주고 여기는 1,000만 원 주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지경에도 사람이 많지? 왜 그러냐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업계에는 리더가 책임감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리더의 책임감은 뭐 설계 역할을 해주고 전 이런 게 아니라 리더는요, 내 조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덜 일하고 더 벌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배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조직원들이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불러진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굴리치에서도 지점장 했었잖아요. 한 8명이 나도 영업을 하면은 1,000, 2,000은 벌어요. 그러니까 나는 배가 부르잖아요. 근데 내 조직원들이 어떤 구조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진짜 이 사람이 우리 조직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안정적으로 지출 없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냐, 아니면 조직원들도 다 꿈을 펼칠 수 있는 구조냐. 린치피는 유리천장이 없는 조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관리자, 저같이 이렇게 조직을 만든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당연히 있어야지. 그래야 최고 관리자를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97% 테이블이에요. 그럼 제가 우리 조직원 누군가한테 97을 주면 제가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줘요? 안 줘요? 근데 린치피는 줘요. 저는 줘요. 저는 이걸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린치피는 유리천장이 없어. 이게 저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엑셀 규정집에 있어요. 여긴. 그리고 린치피는 제가 보는 모든 규정을 조직원들이 다 똑같이 봐요. 저만 따로 보는 규정이 없어. 제 전산을 365일 24시간 다 오픈해드려요. 지사제가 왜 망하냐면 수수료 테이블을 투명하게 안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수수료 테이블을 직책이 아니라 숫자로 다 볼 수 있게 만든 게 여기예요. 저는 인카에 1원도 받지 않았어요. 다 제 돈으로 했거든요. 대신 조건이 우리 FA분들한테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수수료 시상 시책 내려줘. 투명하게. 그리고 나는 모든 수수료 테이블을 직급이나 직책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숫자로 표현하겠다. 707172. 그래서 린치피는 1% 단위로 수수료를 다 쪼개놨어요. 여기는. 그리고 난 분기승격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카 안에서 린치핀만의 나라를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자유도가 중요한데 그 자유도가 다 되는 회사가 인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카의 지사제의 자유도의 그 수준이 인카에 있는 부장급이 다른 회사로 스카웃돼서 가면 상무급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정도로 지사제 운영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진짜 최고인 회사예요. 그래서 린치핀의 이게 조직 문화고 제 마인드예요. 저는 왜 97을 줄 수 있냐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다 리더십을 배웠다 그랬죠. 제가 리치앤코 있을 때 2명 데리고 있는 지점장일 때 저희 본부장님이 저한테 맨날 뭐라 그랬냐면 민준아, 본부장 안 좋은 거니까 본부장 하지 마. 그럼 본인은 본부장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사에 이제 선배님한테 규정을 받았어. 본부장급 규정을. 내가 본부장이 되면 조직이 갈라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얻었던 게 다 사라져. 그러니까 유리천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린치피는 조직이 1,000명, 10,000명이든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조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이걸 다 주잖아요. 저는 이걸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20살 때부터 주식을 오래 했어요. 주식을 하면서 또 배운 건 뭐냐? 일단 첫 번째, 제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 사업에서 뭐 3년에 뭐 50억을 벌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에요. 평생 하면서 제 소명은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영업인을 더 많이 늘리겠다? 이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매년마다 우리가 200% 린치핀이 3년 전에 지사로 오픈을 했는데 8명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100명이거든요. 3년 만에 1200% 성장을 한 거예요. 조직 단위를 아직 제가 뽑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성장률이. 자, 근데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유일한 그 무슨 소명 같은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마지막 꿈이 뭐냐 뭐 이런 건데 저는 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업을 대우받으면서 최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 소명이에요. 네. 저는 그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린치피는 갖출 게 없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교육이면 교육, 워게임, C플랜, 미팅 뭐 다 갖춰져 있지만 계속 고민해보는 거예요. 또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는 그게 리더의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미 사실 경제적 자유를 잃었어요.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당장 은퇴를 해도요, 저랑 제 사랑하는 아내랑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1,000만 원 벌 때랑 2,000 벌 때랑 3,000 벌 때, 4,000 벌 때, 5,000 벌 때, 1억을 벌 때 내가 갖춰야 되는 마인드가 다르다라는 걸 저는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건 다 내게 아니다. 이 린치핀의 창립자는 저지만 이 문화와 시스템 제가 만들었지만 우리 린치핀 단원분들이 없었으면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네. 이러한 여러 가지의 관점들을 섞어보니까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영업조직 아니에요?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싶고 내가 일한 만큼 얻고 싶고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유리천장을 만들어버리면 지금은 좋으니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조직에서는 무조건 앞으로 성장을 할 텐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꽉 막힌 그런 어떤 감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이 애초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누구나 다 사업단장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구칠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본인이 나중에 외부지사 나가고 싶어? 그럼 외부지사 내보내줘요, 여기는. 저는 그걸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유리천장을 다 없애놔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서 저도 잘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잘 되는 거잖아요. 분기마다 평가하면서.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야 유토피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대표님, 저는 수수료 시상 시책 낮아도 돼요. 그냥 여기만 오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단 그런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너무 개판인 거야. 교육도 없어. 출근도 안 해. 뭐 물어볼 사람도 없어. 방치돼 있어. 나는 잘하고 싶은데,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싶은데,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 시상 시책은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나는 교육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링만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후보자님이 고민하시는 건 린치핀에 오면 그냥 하루아침에 다 해결이 되는 거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일을 잘하게 될 텐데 뭐가 중요하겠냐? 그래서 수수료 시상 시책 안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지 말아라. 다 중요한 거 맞다. 이러면서 저는 딱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맞잖아요. 그런 책임감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설계해주고 저는 절대로 조직원들의 설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코칭은 해주죠. 근데 설계 매니저처럼 안 한다는 거예요. 리더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직을 이끌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리더죠. 설계 매니저는 그건 설계 매니저가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당연히 이런 건 있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더가 여러분들의 설계 매니저 역할 그런 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로서의 역량도 없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을 갖춘 리더들만 지사를 오픈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절실하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3년 전에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만 나이로 30 초중반이잖아요. 젊어요. 젊잖아요. 제가 13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쌓은 내공이 이 정도라고 볼게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MDRT 쇼 다 했으니까 3W 백조하고 이 내공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34살에 지사제 오픈하고 1년 동안 쌓은 내공이 여기서부터 진짜 농담 아니고 천장 뚫고 하늘 뚫어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돼. 영업할 때랑 쌓이는 내공이. 근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저는 영업하면서 13년 동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내 목표를 미달성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 돈 들여서 사업을 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 같았어요. 1년 동안. 8명에서 시작했다 그랬죠. 이 건물의 3층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60평이고 50명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8명이야. 여기 잠실이에요. 보증금, 월세, 이것저것. 한 달에 8명에서 아무리 해봤자 얼마를 벌겠어? 한 1,500 벌어요? 나가는 돈이 2,500이야. 한 달에 하루도 안 쉬고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는데 매달마다 1,00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1년 내내. 물론 이것조차 예상해서 2억 원을 또 마련을 해놨어. 버텼죠?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힘든 걸. 그리고 나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근데 내 조직원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코딱지만도 못한 고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죽을 똥 살똥 얘기를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도 다 받아줘야 돼. 내 고민은 태산을 얹고 있는데 1년 동안 2억 적자인데 지금. 근데 더
힘든 건 언제 잘 될지 몰라.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서 더 좋은 문화, 더 좋은 교육 해주지 않으면 가능성이 또 사라져. 그래서 그걸 버텨내는 1년의 시간. 너무 힘들었거든요. 전 진짜로. 다시 돌아가서 너 이거 해볼래? 전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외부지사를 함부로 안 내줘요. 외부지사 문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냥 쉽게 내주면 돈 벌어요. 근데 쉽게 내줄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걸 해보니까 만약에 그 사람 돈으로 외부지사 했는데 노하우가 없고 운이 안 좋고 해가지고 망하면 어떡해? 1억, 2억 날리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은 보험일 떠날 거 아니에요. 패가망신할 거 아니야. 쉽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양심의 문제였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돈보다는 내 양심이 중요해요. 이거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 돈도 중요하지만. 제 가치관이 이래요. 네. 자, 근데 그렇게 1년을 버텨내고 교육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하늘이 도왔는지 너무 좋은 인재분들이 다 이렇게 입사를 하시면서 지금의 린치핀 100명 조직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런 고민 걱정이 단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멋진 이 환경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과연 그런 걸 버텨낼 수 있는 리더가 많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지사제, 그냥 지사만 오픈하는 거 말고 객관적인 성장의 퍼센테이지가 있는 그런 이 지사를 만나는 건 진짜 행운이에요. 여러분들. 네. 저는 되게 자신 있는 게 우리 조직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조직 만족도를 물어봐도 사람이 별로다, 시스템이 별로다 이런 사람이 전 진짜 없을 거라고 믿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가족을 리크루팅을 되게 많이 해요, 우리가. 가족을 리크루팅 한다는 건 진짜 조직 만족도가 높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같이 일하고 있는 총무님이 친동생을 뽑았고요. 진짜예요. 우리 김우중 슈퍼점장은 자기 친척들 뽑고, 저도. 두 번째, 지사가 희귀한 이유가 리더가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리더들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 다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건데요. 린치핀에 오시는 다른 회사에 있는 리더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럼 깜짝 놀라서 돌아가. 어이씨, 나도 지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회사에 이미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회사에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못 있어. 근데 상관이 없죠. 지사 오픈하면 되니까. 지사를 오픈하려고 자기 통장을 딱 보니까 통장에 1억도 없어. 지사 오픈 못해요. 이 사무실 보증금만 일단 1억이 넘고요. 저는 한 달에 진짜 잠만 자도 4천만 원 넘게 나가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영업으로 10년 넘게 정말 많은 돈을 모아놓고 잘 불렸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로. 네. 그냥 지사만 딸랑 오픈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린치핀 같은 지사가 정말 유니크한 이유는 이거예요. 지사로서 그냥 오픈만 해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을 하고 신입들을 케어하고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려면 대한민국이 멸망하고 린치핀만 남아도 린치핀에서 교육, 진급, 시상, 총무, 비서, 고객 등록, 설계, 사무실 이런 어떤 유튜브, SNS, 마케팅, 브랜딩 이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3개월 안에 완벽하게 우리 일에 정착시킬 수 있는 A to Z 시스템이 다 있어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로 린치핀 갖추고 있냐면 저는 업무 실수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100명 조직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약간 업무적으로만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실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경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제 엑셀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린치핀에 처음 입사해서 프로필 사진 찍었는지, 명함 만들었는지, 이력서 제출했는지, 생손, 변액 자격증 중에 뭐 가지고 있는지, 피트 사용하는지, 데일리 보내는지 이렇게 20가지가 넘는 체크리스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걸 확인하면서 저는 완료를 다 시켜요. 리더분들이랑 같이. 네.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DB 말씀드렸죠. DB 종합도 수시 종합도 있는데 1차, 2차 종합, AS 신청기간 이런 게 이 조직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지어 고객 등록도 비서님이 해주거든요.
여기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조직이에요. 그렇게 세팅을 다 끝내버렸어요. 처음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한 번만 적응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너무 안정적이어서. 네. 그리고 여기가 또 뭐가 메리트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리더가 되고 싶거나 내가 누굴 뽑고 싶을 거예요. 그쵸? 여기는 거의 조직원의 한 40%가 리크루팅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 잡세미나 누구한테 듣고 있어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잡세미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리크루팅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자분 모시고 오면 제가 이렇게 다 해요. 한 달에 2번, 3번. 그리고 어떻게 정착시켜? 우리는 공동 육아 시스템이잖아요. 사내 강사진 분들이 DB 영업으로만 월 1,000 거뜬히 버시는 분들만 사내 강사가 돼요. 11명의 사내 강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유니크한지 아세요? 이 린치핀의 교육 시스템이? 세상 어디든 어떤 조직이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조직에 들어오는 신입, 경력, 새로운 입사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빼서 강의를 하지 않아요. 근데 린치핀은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했어? 공유, 공생, 화합으로 시작을 한 조직이에요. 왜? 제가 맨 처음에 한 명 있는 지점장일 때부터 그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제 모든 영업 노하우와 자료를 전부 다 공개하면서 시작한 조직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린치핀은 공유, 공생, 화합이 당연한 문화예요, 여기는. 제가 이런 거 약속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린치핀에 입사를 하셨어요. 내 자리에서 막 모르는 걸 하다가 갑자기 막 무슨 일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짜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다 자기 일처럼 도와줄 거예요. 여기는 사내에서 비서가 제가 못 사용하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 사무실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사람보다 자기 거 공유 안 하고 화합 안 되는 사람이 더 안 좋은 사람으로 취급받아요. 그게 바로 조직 문화라는 거예요. 조직 문화라고 함은 뭐냐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스피릿인데, 조직 문화는 이 조직에 들어오면 당연히 이런 행동과 이런 언행을 해야 돼라고 무의식에 담겨 있는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직장인데 당연히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인데 막 남자들은 맨날 막 쌍시옷 들어가는 욕하면서 막 그러고 있고 막 불만 불평하고 있고 일할 만 납니까? 안 나잖아요. 맨날 술 취해서 책상 밑에서 기어 나오고 진짜 별로잖아요. 예? 진짜 별로잖아요.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요. 월요일 날 리더들은 30분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사무실 청소해요, 리더들이. 저 포함해서. 이게 문화예요, 여기는. 저는 리더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 다 오시기로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자마자 뭐 했는지 아세요? 유리세정제 사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닦아놨어요. 네. 이렇게 손잡이도 닦아놓고. 저는 이런 게 태도라고 생각해요. 네. 자, 아무튼 이 A to Z를 갖추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진짜 경영을 잘해야만 갖출 수 있어요. 내가 DB 영업을 안 해본 조직의 장이야. DB 영업 절대 못해요, 그 조직은. 왜? 리더가 안 해봤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 맞죠? 여러분들 리더가 DB를 강조해? 그럼 본인이 일단 해보고 말하는 건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예. 그리고 린치핀은 리더들이 전부 다 영업해요. 예. 저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달에 한 건은 해요. 이번 달에도 한 건 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해요, 저는. 진짜 스케줄이 미쳐 있어도 해요. 어떻게든 해. 뭐 못한 달도 있겠지만. 근데 리더들이 다 영업해요, 우리는. 이게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조직은 리더가 되는 순간 영업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뭘 알려줘요? 그게 린치핀에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예요. 린치핀은 리더들이 다 영업하고요. 잡쌤이나 저한테 듣잖아요. 교육도 리더들이 중심이 돼서 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 스케줄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A to Z 갖추는 게 정말 힘든데 린치핀은 더 이상 갖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8명에서 100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들. 네. 그만큼 조직 만족도, 성장, 정착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탤런트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원수사 GA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업체 어디? 직영지사? 지사인데 성장하고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지사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린치핀 잡세미나 1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